음. 네, 안녕하세요. 러닝 사이트 만들기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 성공 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닝 사이트 디자인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서 디자인 모드란 무엇인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 제가 만들어 온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방법을 천천히 네, 안내 드릴게요. 우선 아이맵의 디자인 모드라는 곳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맵 사이트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어 보셨다면 사이트 생성 과정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하는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 블랭크 템플릿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 아이맵 로그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옆에 있는 내 사이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이트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은 고객님들이라면 이 부분이 비어 계실 거예요. 하단에 있는 무료 사이트 개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템플릿 선택창으로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랭크라고 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름 그대로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템플릿입니다. 해당 템플릿을 선택하셔서 웹사이트를 개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블랭크 템플릿은 아무것도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저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적합한 템플릿입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사이트는 만들어 두었는데 이미 내가 템플릿을 적용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 나는 아까 보여드린 이런 비어있는 블랭크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미 만들어진 사이트더라도 이 디자인 템플릿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목록인데요. 이곳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 클릭, 템플릿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변경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실 거예요. 이곳에서 블랭크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도 적용이 가능해요. 대신에 이전에 여러분이 디자인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템플릿이 변경되면서 모두 삭제가 되니까요. 이 점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템플릿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파란색 템플릿 변경 버튼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빠르게 템플릿이 변경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더보기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면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드라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십니다. 블랭크 템플릿을 적용하셨다면 저와 같이 이렇게 블랭크 템플릿이 적용된 상태로 디자인 모드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모드는 내 사이트 목록에서 관리 버튼 그리고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드립니다. 디자인을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와서요. 코드를 모르시더라도 쉽게 메뉴, 페이지를 추가하고 디자인 요소들을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하는 형태여서요. 처음 하시는 고객님들도 쉽게 따라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우선 디자인을 하시려면 저와 같은 디자인 모드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정말 비어있는 디자인이다 보니 처음 오시는 고객님들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가장 먼저
몇 가지 메뉴를 추가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한 메뉴라고 하는 것은 사이트의 페이지를 말합니다.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도 가시면 위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특정 메뉴를 클릭했을 때 해당 메뉴로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아예 다른 페이지가 펼쳐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드실 때도 이렇게 하나 페이지, 메뉴를 추가하셔서 디자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홈페이지를 먼저 만들어 보셔도 당연히 괜찮으시지만 내 사이트에 어떠한 페이지들, 메뉴가 필요한지 먼저 구성하셔서 추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사이트라고 한다면 대회를 안내하는 페이지, 그리고 마라톤 코스를 안내하는 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참가자들이 질문을 남길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페이지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이 메뉴는 디자인 모드에 오신 다음 가장 상단에 있는 이 햄버거 모양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이 펼쳐지는 창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이곳에서 추가가 가능합니다. 지금 오버뷰라고 하는 메뉴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옆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금 더 여러 개의 페이지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이 메뉴명 입력 화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곳에 여러분이 미리 구성해둔 필요한 페이지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입력한 그대로 메뉴가 하나 추가가 되면서 이와 동시에 상단에도 똑같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처럼 대부분의 페이지들은 이렇게 상단에 노출이 되고 있어서요. 처음 사이트를 온 고객이더라도 상단의 메뉴를 탐색하면서 내 사이트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맵 사이트라면 아이맵의 요금이라든지 아이맵의 주요 기능 같은 것들을 획득하게 되시는 거고, 여러분이 만든 마라톤 사이트라고 한다면 이 대회에 대한 안내라든지 혹은 참가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상단에 노출이 되면 방문자들이 이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더 상단 메뉴를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단에 추가한 만큼 이렇게 위에 똑같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뉴들을 저희가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제가 추가함과 동시에 상단에 용동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단 메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커뮤니티 안에는 공지사항이라는 하위 메뉴와 일반적인 게시판도 추가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아이맵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객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단에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가 있는 그룹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다면 이런 구현이 가능하세요. 우선 내가 하위로 넣을 메뉴를 추가해 볼게요. 저는 게시판과 공지사항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위에 추가된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그 커뮤니티 메뉴 안에 겹치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하는 메뉴 안에 공지사항과 게시판이 들어가면서 그룹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게시하기 옆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디자인한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페이지로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커뮤니티 메뉴 안에 메뉴를 2개 넣었죠. 마우스로 올렸을 때 이렇게 하위 메뉴가 자동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추가하고 그룹화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셨더라도
나중에 내가 필요가 없거나 혹은 삭제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요 오버뷰라고 하는 가장 앞에 있는 메뉴를 먼저 꾸며볼 거예요. 여러분이 메뉴 관리 창을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이 상단 메뉴가 내 사이트의 홈페이지 역할을 합니다. 즉, 고객들이 내 사이트 주소를 쳐서 들어왔을 때 홈페이지 화면이 가장 먼저 펼쳐지게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요 오버뷰 메뉴가 아니라 뭐 대회 안내 메뉴가 가장 먼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대회 안내라고 하는 이 메뉴가 가장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메뉴를 옮기실 때에는 아까와 같이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놓아주시면 쉽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우선 저는 이 오버뷰를 홈페이지 메뉴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오버뷰 하고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메뉴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해당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요 보이시는 I 버튼,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메뉴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늘색으로 빛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올리면 하늘색으로 색깔이 변경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저희가 디자인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자인 요소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이 글자를 보시면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위젯의 이름이 텍스트 위젯이에요. 그리고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분명 비어있는 공간 같은데 하늘색으로 빛이 나고 있죠. 이 부분은 여백 위젯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메뉴 안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 위젯을 추가하셔서 디자인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이 사이트를 바탕으로 따라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마라톤 안내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모드로 오신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은 상단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부분을 본문이라고 해요. 이 본문에 아까 보신 이런 이미지나 혹은 이런 텍스트 같은 디자인 요소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본문에 가장 윗부분에 이 배경 이미지가 먼저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자체에 배경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우스를 올리실 때 아까처럼 하늘색으로 빛이 나게 되면 이 부분은 디자인 요소의 설정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하늘색이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가셔서 올려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섹션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이미지 찾기 버튼이 있으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배경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단락, 이 부분을 저희가 섹션이라고 하는데요. 섹션 자체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글자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마우스를 올려서 우클릭, 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삭제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도 가능합니다. 우선 제가 배경 이미지를 넣었는데 문제는 지금 윗부분이 조금 잘려서 나오고 있어요. 즉, 배경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는 크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여백 위젯이 있는데요. 여백 위젯의 경우 이렇게 가장 아래에 마우스를 대시면 저와 같이 모양이 바뀌실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락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이미지가 잘리지 않고 잘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제가 넣은 이미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밑에가 조금 잘리고 있죠? 이 부분은 네,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알맞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디자인 모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선이 위에 있고요. 이 아래에도 파란색 선이 있어요. 즉, 이 선과 선 사이 하나의 단락에 제가 배경 이미지를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저희가 섹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경 이미지 단락을 만들었다면 그 아래에는 이렇게 대회 요강을 설명하는 단락, 섹션이 필요합니다. 이 섹션 또한 한 페이지에 여러 개 추가가 가능하세요. 저와 같이 디자인 모드를 오신 다음 이런 디자인 요소가 없는 곳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빈 섹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하나의 단락이 이렇게 추가가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시면 디자인 요소, 위젯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대회 요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텍스트 위젯으로 표를 만들어서 구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위젯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렇게 저와 같이 나오실 텐데요. 이 텍스트 위젯은 더블 클릭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수정과 타이핑이 가능해요. 일단 대회 요강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글자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키워볼게요. 36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굵게 버튼을 클릭하면 굵게 처리도 가능하시고요. 이 물방울, 텍스트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상도 네,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해온 색상이 있어서 그 색깔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에 있는 이미지 크기와 똑같은 청록색으로 글자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저처럼 밑에 칸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블로그나 다른 툴을 통해서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에 있는 텍스트 박스 중에서 표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네, 클릭합니다. 저는 한번 두 칸으로 해서 6칸 정도로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추가가 되실 거예요. 이 표 한 칸 한 칸에는 원하시는 글자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는데 대회 요강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회명, 대회일, 장소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몇 개만 입력을 해볼게요. 우선 저는 6칸을 추가했기 때문에 6칸에 알맞게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내가 대외 요강으로 필요한 그러한 글귀들만 네, 항목으로 추가해 주셔도 무방하세요. 그리고 이쪽에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가 똑같이 5대 5로 나눠 있는 상태이죠.
가운데 선의 경우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네, 크기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비율로 판을 설정하시고 이어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소라든지 대회 일자 같은 것들을 이어서 입력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제목 항목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진하고 색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텍스트를 잡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이 굵게 처리,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시면 내가 원하시는 걸로 하나하나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창과 칸 사이에 여백이 좀 있으신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여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여백처럼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체, 이런 부분에 이미지를 넣고 싶다고 하시면 그것 또한 가능해요. 즉, 표 안에 이미지 삽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칸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단에 있는 이미지 첨부 버튼을 선택하셔서 미리 준비해온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시고요. 정렬 버튼을 왼쪽으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가장 끝에 네모 모양이 모서리에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네, 이미지 크기도 조율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저는 표는 이렇게까지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실제 진행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글자 크기라든지 색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채롭게 해주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사이트처럼 예쁘게 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나머지 칸을 마저 조금 채워볼게요. 저의 경우에는 칸과 칸 사이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띄어쓰기가 이제 위아래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쪽에는 텍스트가 있지만 옆에에는 달리기 이미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단락 자체에 이런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셔도 가능하시지만 저는 이번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미지 위젯이라고 하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추가된 디자인 요소를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텍스트 위젯 옆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위젯이 들어가면서 텍스트 위젯이 차지하고 있던 크기가 자연스럽게 줄어드실 거예요. 이미지 위젯은 넣으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설정으로 가셔서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를 한 장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이 이미지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긴 넣었는데 굉장히 크게 들어갔죠. 제가 만들어 온 사이트의 경우 위에는 빈 여백이고요. 이미지가 밑으로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해당 이미지 또한 이 위에는 여백으로, 그리고 이 이미지 자체는 조금 작아지면서 밑으로만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여백 위젯이 필요해요. 아까와 같이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우선 여백이라고 하는 위젯을 하나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여백 위젯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검은 선이 이미지 위젯 위에만 생겼을 때 위젯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 위젯의 위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백 위젯은 아래에 마우스를 두었을 때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백 위젯을 내렸더니 이미지 위젯이 그만큼 네, 밑으로 내려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미지 위젯 또한 여러분이 밑으로 마우스를 대었을 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이미지 위젯을 이런 크기로 네, 줄여볼게요. 여백과 이미지 위젯은 다른 위젯들과 다르게 조금 간편하게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넣으신 다음에 색이나 배치를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텍스트 위젯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커졌으면 좋겠다고 하신다면 이 가운데에 마우스를 두고 크기를 이런 식으로도 네, 조율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요강이 들어간 점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사이트의 경우는 보시면 표는 표이지만 이 선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만든 부분은 표 안에 선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선 또한 없애고자 하신다면 디자인 모드에서 선 드래그를 하신 다음 표 스타일에서 테두리 없음을 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디자인 모드에서는 점선으로 어디가 표인지 위치가 드러나지만 네, 미리 보기를 해서 실제 사이트에 반영해 보시면 이렇게 선이 아예 없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대회 요강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에는 밑에 이 부분을 한번 꾸며볼게요. 저희 아이맵에서 만약 마라톤을 연다면 Publish Your Site, Push Your Limit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라톤 사이트를 만드신다면 먼저 준비해 놓은 슬로건이나 홍보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해당 문구를 넣음과 동시에 각각 영상과 이미지를 배치함으로써 우리 마라톤에 대한 콘텐츠를 노출하면서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고러한 단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빈 공간에 마우스를 두시고요. 우클릭하셔서 빈 섹션을 추가합니다. 그럼 보신 것처럼 비어있는 섹션이 하나 만들어지실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배경 색깔을 넣어주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이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배경에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색상을 추가해서 조금 더 강조된 디자인도 가능하세요. 해당 섹션에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 우클릭, 섹션 설정으로 가셔서 배경색을 추가해 줍니다. 저는 이렇게 코드를 미리 따와서 넣었는데요. 옆에 있는 컬러 칩, 동그라미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 안에서도 컬러나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불투명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텍스트를 먼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위젯 추가 버튼 그리고 텍스트 위젯을 네, 추가를 해주세요. 그 다음 슬로건을 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글꼴 크기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크기로 네, 변경도 가능하고요. 정렬 버튼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색상은 아까 제가 처음 추가 청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 다음 밑에 영상과 이미지, 이미지와 영상을 하나씩 추가해 볼 건데요.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와 그리고 동영상이라고 하는 위젯이 각각 따로 있어요.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
혹은 GIF라고 해서 움짤 같은 형태를 넣을 수 있는 위젯이고요. 동영상은 영상을 넣을 수 있는 위젯입니다. 일단 이미지 하나, 그리고 동영상 하나를 추가해 볼게요. 이 부분이 동영상 위젯이고요. 이 카메라 아이콘이 있는 게 이미지 위젯입니다. 이미지 위젯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동영상 위젯 옆에 놓아줄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동영상이 조금 더 작죠. 가운데 마우스를 놓았을 때 이미지 위젯 크기를 조금 더 키워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설정으로 가셔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 PC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지를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의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같이 일단 마우스를 밑에 두신 다음에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설정으로 가셔서 요 픽셀 단위로 높이를 조정하시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대신에 이 이미지 높이가 줄어들면서 이미지 크기도 지금처럼 줄어서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의 비율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줄어들면 크기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혹여나 이미지의 비율이 달라져서 즉 이미지가 상하 좌우가 조금 잘리더라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위젯의 하늘색 크기에 이미지를 가득 채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마우스를 올려두신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채우기를 하시면 이렇게 채워지는 것도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비율이 유지되면서 채워지다 보니까 지금처럼 조금 상하 좌우가 많이 잘릴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영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위젯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마우스 우클릭, 동영상 설정으로 가시면 저와 같이 설정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곳에 동영상 주소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비메오 주소를 넣으시면 알맞게 영상이 재생이 되실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혹여 MP4와 같이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파일 자체로는 네,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맵에서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비메오에 영상을 올리시고 그 영상 주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영상이 알맞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인베드 형식으로만 네, 가능합니다. 이 동영상 위젯 같은 경우도 밑에 마우스를 놓으신 다음에 크기를 어느 정도 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이미지와 영상을 넣을 건데요. 이쪽에 즉 좌측에 영상이 오고 우측에 이미지가 오도록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넣은 이 두 가지의 크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위젯에 마우스를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위젯 복사를 하시고요.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 위젯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동일한 높이로 동일한 사진이 들어간 똑같은 요소가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는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이미지 설정으로 가셔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또 다른 PC에 있는 이미지를 네, 가져와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미지 높이에서 사진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동영상 위젯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위젯이 들어갔다면 아까와 같이 마우스 우클릭, 동영상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가져올 영상의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영상 위젯을 추가하실 때 한 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은 점은 이 동영상은 기본적으로는 클릭 시에 재생이 됩니다. 정확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실제 사이트에서 이 동영상을 재생하려고 하면 클릭했을 때 주변이 검정색 배경으로 가득 차면서 재생이 가능하게 되세요. 이러한 구현을 저희가 라이트 박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위젯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재생이 기본적으로 라이트 박스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이 클릭 시 재생이나 혹은 메인 페이지 들어왔을 때 자동 재생되길 원하신다면 재생 설정을 변경해 주셔야 하고요. 저와 같이 자동 재생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영상이 재생되면서 소리도 같이 나오게 되세요. 혹여나 나는 음소거로 자동 재생하고 한다. 그렇다면 이 밑에 옵션에서 음소거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음소거로 자동 재생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영상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영상도 한번 동일하게 자동 재생으로 변경하고 음소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쪽 이미지 좌측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가운데에 마우스를 놓고 영상을 줄이고 이미지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해당 이미지 높이를 조금 더 키워서 옆에 있는 영상과 동일하게 높이를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면 아까 제가 미리 보여드린 사이트와 같이 딱 들어갔을 때 음소거이지만 영상이 자동 재생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공지사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라톤 사이트라고 하면 당일 일정표라든지 유의사항이나 배번호는 언제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이 공지사항에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메인 페이지에 있는 공지사항 글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있는 글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 공지사항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게시물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글쓰기는 해당 메뉴에서 가능하고요. 작성된 글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연동이 되어서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실제 게시물 작성이 가능한 이 게시판 위젯은 공지사항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있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작성된 게시물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끔 구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보통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게시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구현을 하고자 하신다면 첫 번째, 별도의 메뉴, 공지사항 같은 메뉴에 글 작성이 가능한 게시판이라는 디자인 요소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홈페이지에는 해당 게시판 글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의 이름을 우리가 최신글 위젯이라고 불러요. 즉, 이미 작성된 게시물을 가지고 와서 최신순으로 보여준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사이트에 똑같이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게시판 위젯을 추가를 해야겠죠. 디자인 모드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아까 추가해 놓은 공지사항이라는 메뉴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작성하지 않은 영어 글들이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예시로 보여지는 거예요. 즉, 실제로 게시글이 작성된다면 이러한 형태로 리스트가 노출될 거다라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글쓰기가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모드에서는 이 부분을 클릭하더라도 글쓰기가 불가능하세요. 실제 사이트나 혹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우선 저는 이 게시하기 옆에 있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실제 사이트와 같이 구성된 미리 보기로 이동한 다음 여기서 한번 글을 작성해 볼게요.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와 같이 글 작성 페이지가 보여지실 거예요. 저는 일단 예시로 하나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배번호 배송 안내 게시물을 작성한다면 이곳에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상단에 작성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게시물이 이렇게 작성이 되었고요. 실제 리스트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처음 작성된 게시물 하나가 노출이 되실 거예요. 디자인 모드에서도 게시물 작성 후 새로 고침을 해주신다면 아까처럼 영어로 된 예시 게시물이 아니라 실제 작성된 게시물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름 없는 게시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추가를 하시면 게시판 이름을 설정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임의의 이름이 붙으실 거예요. 게시판 위젯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요. 우클릭 게시판 설정으로 가셔서 이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껏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혹은 이 위에 있는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구성 요소에 게시판 이름을 체크 해지하시면 이름이 아예 보여지지 않게끔도 구현이 가능해요. 우선 게시판과 게시물은 작성을 해 두었고요. 다시 한번 저희 홈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작성한 글을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우선 빈 공간에 마우스를 놓고 빈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위젯 추가 버튼을 통해서 게시판이 아닌 최신 글이라고 하는 디자인 요소를 추가해 주세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 마우스를 우클릭하셔서 최신 글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연동 게시판으로 아까 제가 글을 작성한 공지사항 게시판을 선택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작성된 게시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구현을 해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게시물을 두 페이지에서 두 번씩 작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 게시판이 위치한 이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게시물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알아서 메인 페이지에는 연동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게시물만 리스트로 있으니까 이게 어떤 구성 요소인지 좀 파악이 어렵죠. 그래서 이 윗부분에 이렇게 공지사항과 같이 텍스트로 제목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텍스트 위젯을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공지사항과 같이 제목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만약 이 부분에 여러분이 게시물을 많이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게시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실제 마라톤을 주최하는 아이맵의 로고, 그리고 홍보 문구와 더불어서 이 마라톤을 후원해주는 후원사의 로고들이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 저는 이제 후원사가 없는 예시 사이트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로고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후원사의 로고를 받으셔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 구현하는 방법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디자인 모드로 간 다음에 빈 섹션, 새로운 단락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위젯 추가는 요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버튼과 똑같아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하셔도 네, 무방하세요. 가장 먼저 이 아이맵 로고와 슬로건이 들어갈 텍스트 위젯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곳에 빌드 런 그로우라고 하는 네, 글귀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글귀 위에는 요 아이맵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줄을 한 칸 띄운 다음에 이미지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로고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양 끝에 박스 부분을 클릭해서 크기를 조율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추가한 슬로건 또한 가운데로 바꿔서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우선 여기까지는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로 우리 후원사들의 로고를 넣어볼게요. 위젯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갤러리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합니다. 이 갤러리 위젯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위젯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저는 아직 이미지를 넣지 않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시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마우스 우클릭, 갤러리 설정으로 가시면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추가 버튼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로고 이미지를 하나씩 넣어 볼게요. 저는 일단 4장 정도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갤러리를 넣으시면 이렇게 테두리도 있고요. 슬라이딩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지가 잘리기도 합니다. 이 서울 로고를 보시면 S와 이 뒤에 더 로고가 있는데 잘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추가하신 다음에는 다시 한번 갤러리 설정으로 가신 다음 위에 있는 디자인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 비율을 우선 변경을 해주셔야 잘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삽입한 이미지 비율과 가장 비슷한 4대 1.5로 비율을 변경해 볼게요. 4대 1.5로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미지들이 잘리지 않고 알맞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하나의 갤러리는 하나의 이미지 비율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준비하실 때 동일한 비율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4대 1.5로 넣겠다라고 하시면 애초에 이미지를 만들어 주실 때 4대 1.5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가장 잘리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한 이미지가 그대로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테두리도 없애보고요. 이 슬라이딩 디자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선 테두리를 없애시려면 요 밑에 있는 선 두께라고 하는 항목에서 지금 1픽셀로 되어 있는데요. 0픽셀로 바꿔주시면 선이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다른 디자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슬라이드 갤러리 중에 하나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미지 하나가 크게 나오면서 슬라이딩 되는 형태가 아니라 작은 이미지가 여러 개 나오면서 슬라이딩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디자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슬라이딩 디자인으로 변경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환 속도와 대기 시간은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것처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전환 대기 시간을 0초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대신 옆에 있는 전환 속도를 5초나 6초처럼 늘려주시면 됩니다. 대기 시간은 0초이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게 되고요. 제가 전환 속도를 5로 했죠. 그래서 4장의 이미지가 5초 안에 흘러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지금 잘 보이실진 모르겠는데요. 옆에 보시면 네,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점으로 페이지를 나타내는 버튼이 있어요. 만약 이런 버튼에 노출되기 싫으시다면 다시 한번 갤러리 설정의 디자인으로 가신 다음 그 밑에 옵션에서 페이징 버튼과 좌우 버튼을 체크 해지해 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네, 페이징 버튼과 좌우 버튼 없이 조금 더 깔끔하게 노출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홈페이지 디자인을 네, 동일하게 한번 구현을 해보았어요. 내일은 저희 디자인을 못해본 뭐 상단이나 하단, 그리고 이외의 다른 페이지들까지 조금 더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들으신 내용 바탕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처음 디자인하셔서 좀 따라가기가 벅차다라고 하시면 재생 속도를 좀 늘리시거나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따라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